10월 1일 국군의 날 송은재 TV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국군의 날 이제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오늘은 서울 시내에서 국군의 시가 행진도 있다라고 합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서 제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 굉장히 중요한 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지난 20일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 2년 징역형이었습니다. 또 어제 위증교사에서 3년 징역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만들어 놓은 양형 기준으로 최고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재판 최고형을 구형을 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뒷받침이 되는 증거와 법리가 굉장히 탄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충격을 받은 것이고, 지금 개딸을 비롯해서 민주당은 반발하고 탄핵을 하겠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게 국민들의 호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 여기에 맞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국면이 11월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 이후에도 이재명의 2심 선고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고 11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있습니다. 1심 선고, 1심 구형에 이어서 1심 선고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어제뿐만이 아니라 지난 20일 선거법 위반 재판, 위증교사 재판정은 정말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개딸을 비롯해서 일부 반발을 하고 법정에서 쫓겨나가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굉장히 이렇게 법정 최고형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법리가 너무나 탄탄해서 이재명은 어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하는 말은 거의 정치적인 선전선동에 불과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재명을 힘들게 하고, 이재명은 이제 자신이 지은 죄값을 받게 됐다.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답답해진 것이 이재명의 볼모로 잡혀서 이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라고 하는 여기에 지난 3년 가까이 볼모로 잡혀서 이재명 이외에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지금 한동안 이재명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겪게 될 이 혼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호응을 받지를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역풍이 불게 됩니다. 그런 또 우리 헌정사에 이 전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기에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먼저 어제 위증교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왜 이렇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했느냐?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법리는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모두 녹취록, 방송본입니다. 이재명이 생생하게 등장하는 이재명의 육성이 있는 이 녹취록, 또 이재명이 방송을 한 부분, 이 부분은 전 국민이 본 것입니다.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두 가지 거짓말이었습니다.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에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이건 이재명이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말대로 말이 꼬여서 이재명이 흥분한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전 국민 앞에서 방송으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이재명이 결정적인 거짓말을 하는 순간입니다. 백현동 비리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또 고 김문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그 다음날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재명 때문에 또 김문기가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재명과 김문기는 도대체 어떤 관계였나?
그 다음날 이재명은 SBS 방송에 출연을 해서 고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딱 잡아댑니다. 이 거짓말하는 순간 전 국민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대장동을 실무 책임자였던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대장동 비리를 덮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거짓말, 이 방송, 생생한 방송이 현재도 그대로 녹취록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 두 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이재명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 두 가지 거짓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징역형, 5년 징역형까지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경감해 줘야 될, 감형을 해야 될 사유는 없고 이 가중처벌해야 될 사유는 차고 넘친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에서 만든 양형 기준으로 최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징역 2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또 어제 위증교사 재판이었습니다. 이재명과 김진성이 나눈 녹취록이었습니다. 뭐 결정적인 겁니다. 이재명의 육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30분짜리 녹취록입니다. 이재명이 정진상이나 김인섭 등 많은 사람들을 시켜서, 측근들을 시켜서 이 김진성의 위증을 교사하고 회유하다가 되지 않자 이재명이 급해진 나머지 자신이 직접 나섭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자신이 직접 잘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급했고 또 뭐 크게 다른 일이야 있겠느냐라는 생각으로 김진성에게 전화를 합니다. 4번 전화를 해서 김진성에게 이 위증을 회유합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중간중간에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위증을 교사합니다. 어떻게 위증하면 될지를 어제 검찰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준비를 합니다. 위증을 준비합니다. 준비를 시킵니다. 위증할 내용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이렇게 정말 간악하게 이 위증을 준비했고 위증 교사를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이재명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녹취록을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 앞에 이재명은 꼼짝 못한다. 이재명도 이게 녹취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진성이 이걸 녹취를 하고 몇 년 동안 보관을 하다가 검찰도 놀라고 이재명도 놀라고 모두가 놀라는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백현동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김진성의 이 녹취록이 발견이 된 겁니다. 김진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고 지난해 말에 이재명을 소환해서 조사를 할 때 이 녹취록을 이재명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재명은 제대로 된 변명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 육성이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20년이 넘게 지난 2002년에 있었던 그 검사를 사칭한, 그래서 자신이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누명을 썼다라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 거짓말이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이 녹취록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2년 2개월을 끌었고 이 위증교사는 11개월을 끌었습니다. 위증교사는 굉장히 이 법리 구성이 간단합니다. 이 위증교사에서도 검찰이 양형 기준으로 최고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3년 징역형이었습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과 이 위증교사 두 가지 재판에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를 한 겁니다. 이재명의 육성이 들어있는 방송분, 녹취록을 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재명은 선거에서 거짓말을 해서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려고 했고 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될 뻔했습니다. 그 다음 재판에서는 또 거짓말을 교사해서 위증교사를 해서 재판 결과를 뒤바꿨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혐의 처분이 되지 않았다면 이재명은 이미 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2018년 이 거짓말을 한 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 선거법 위반으로 뭐 대통령이 출마할 수도 없고 경기도지사에서도 쫓겨났을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선거를 하고 거짓말로 재판을 받은 이재명이 이걸 덮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이재명은
이 조그마한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각종 비리를 저지릅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입니다. 또 대북송금입니다. 이런 비리들을 저지르고도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거에서는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을 통해서 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정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으로는 걸립니다. 또 각종 비리 재판에는 걸립니다. 재판에 가서는 거짓말을 합니다. 위증을 합니다. 위증 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또 피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이재명의 행태가, 이 법꾸라지, 정치 권력 뒤에 숨은 법꾸라지 행태가 이제 처음으로 법적인, 준엄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그런 단계에 온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도 이 근대적인 사법 시스템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삼심제이고 또 검찰과 이렇게 재판정에서 피고인 측이 다투는 이 공판 중심주의로 진행이 되고 이재명의 재판 지연에 의해서 질질 끄는 재판이 오래 걸리는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인내를 갖고 지켜봐 온 그 결실입니다. 이재명과 같은 이런 정치 권력 뒤에 숨으려고 하는 이 법꾸라지 행태, 우리 사법 역사에,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치인, 이런 피고인은 없었습니다. 이재명에게서는 정치 권력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부정부패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재명에게는 또 이재명에게는 이 법꾸라지 행태, 재판을 지연시키고 증거를 인멸하고 위정교사하고 사법방해를 하는 이 모든 행태가 이재명에게는 모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위 악질범입니다. 악질 중에 악질인 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준엄한 사법 처리를 할 길이 열렸고 그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제시한 증거, 명백한 증거, 또 법리 앞에서 이재명은 사실은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어제도 굉장히 길게 이재명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이 있었고 이재명의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그냥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의 단순한 주장일 뿐입니다. 이미 재판부가 그 녹취록 30분을 다 봤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는 그 방송분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또 검찰의 법리입니다. 탄탄한 법리 구성이었죠. 최고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재명의 이 가중처벌 요인은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허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악질적인 형태를 보일 경우에는 이건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밖에 없다. 징역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재판부가, 그러니까 위정교사 재판은 좀 간단하고 선거법 위반 재판은 조금 위정교사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증인도 위정교사는 증인이 3명밖에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증인이 49명입니다. 주로 재판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증인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재판 지연을 노려서 하는 행태도 증인 숫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근데 위정교사는 증인으로 채택할 사람이 없습니다. KBS 직원들을 채택을 했는데 거의 증인으로 신문할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선거법 위반도 또 위정교사도 굉장히 3심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빨리 끝날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때 맞춰서 또 전국의 판사들에게 선거법 위반 재판 1년 안에 모두 끝내라. 또 신속한 재판, 정치인에 대해서 특히 신속한 재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첫 타겟은 이재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두 재판부의 고민이 읽힙니다.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어느 쪽이 먼저 선고를 하느냐. 선거법 위반에서 먼저 11월 15일로 정했습니다. 어제 위정교사 재판부 김동현 부장판사입니다. 11월 25일로 정했습니다. 11월로는 모두 예상이 됐지만 사실은 이 사건 구성으로 보면 위정교사가 간단해서 위정교사가 먼저 이 판결을 내려도 됩니다. 근데 선거법 위반을 먼저 하도록 이렇게 위정교사 재판부에서 11월 25일로 상당히 길게 이렇게 시간을 잡았습니다. 이재명의 경우에, 이 정치인의 경우에
선거법 위반 재판이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순서 아니겠느냐라는 걸로 읽힙니다. 뭐 어쨌든 선거법 위반에 이어서 위정교사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구형이 법정 최고형이 구형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은 재판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들 뭐 구형이야 5년, 7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재판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구형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2심, 3심까지를 겨냥을 해서 이 구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법리와 증거, 그 위에 이제 전략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검찰의 구형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그 구형만으로도 상당히 검찰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검찰 마음이다라고 이재명이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이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뭐 검찰의 구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법리에 맞지 않다면 사실은 재판부에 의해서 거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검찰이 불리해진다. 그걸 검찰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최고형을 구형을 한 것은 이재명의 이 저지른 범죄, 혐의, 그 다음 이런 혐의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또 재판에 대해서 이재명이 보여온 행태입니다. 이재명이 굉장히 법꾸라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사법 시스템을 허물려고 하고 있다. 이 행태가 가중 요인이 된다. 그래서 검찰이 고민 끝에 이렇게 중형을 구형을 한 것입니다. 충분히 증거와 법리로서 이 재판을 끌고 갈 수 있다. 2심이나 대법원 판결까지를 모두 예상을 하고 검찰이 치밀한 전략에 따라서 이렇게 구형을 했다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중형이 구형이 되자 민주당에서는 뭐 정치 보복이다, 공작 정치다, 검찰의 공작이다, 조작이다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법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상식적인 구형이었다. 법리와 증거가 굉장히 명료했다. 이런 반응들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국민들이 모두 지켜봤습니다. 지난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재판. 검찰의 구형이 적절했고 그걸 받쳐주는 증거와 법리가 탄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억지로 지금 검찰 조작이다, 검찰 쿠데타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개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정치적으로. 민주당은 최근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빌드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국회에서 탄핵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던 시민단체들 모두 연대를 해서 지금 집회를 열고 국회에서 이렇게 탄핵의 밤 이 행사까지를 열고 모두가 현재 민주당을 주변으로 조국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연대해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강덕구, 이 강덕구가 자기 이름으로 이 행사장의 허가를 받았고 국회의원회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핵의 밤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위헌 조항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런 위헌 행사를 국회에서 버젓이 열었습니다. 강덕구가 뭐 계속해서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강덕구의 행동에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허락 없이 강덕구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탄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여론이 받쳐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8일에도 이 강덕구가 국회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열은 이후에 이건 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했던 각종 이런 시민단체들입니다. 이런 시민단체들이 전국 11곳에서 탄핵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법이나 헌법을 위반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탄핵입니다. 이렇게 탄핵을 추진하는데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탄핵을 추진해서 역풍이 올 것이 아니냐. 아마 2심이 굉장히 빨라져서 1심이 11월 달에 나게 되면 2심은 내년 2월 3월에 나올 것이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은 6, 7월에는 나오게 된다. 지금 조희대 사법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려면 내년을 겨냥해서 지금부터 이 대통령 탄핵 분위기는 잡아가야 하는데 국민들의 호응은 없다. 호응하는 사람은 개딸뿐이다. 이 집회 시위꾼들 뿐이다. 이래 가지고는 역풍이 불 것이다. 민주당의 고민입니다. 두 번째 민주당의 고민은 검찰의 이 구형이 중형이었고 그 바탕이 되는 법리와 증거가 너무나 탄탄해서 이재명이 중형 선고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이 중형 선고가 예상이 되면 이게 선거법 위반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위증교사에서는 집행유예 이상만 나와도 이재명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도 날아갑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고 지원을 받은 434억 원도 토해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주당과 이재명이 망하는 길이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에 의해서 볼모로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이재명을 제외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래도 줄 수 있는 지푸라기 정도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낮다. 그 다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가짜뉴스, 거짓 선동, 각종 의혹들입니다. 이것만이 지금 좀 민주당이 줄 수 있는 이 대통령 탄핵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카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국면으로 전개가 될 것이냐. 당연히 국민의힘과 이 대통령실 정부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 공작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 각종 논란을 선제적으로 지금도 좀 늦었습니다만 선제적으로 이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한다면 민주당의 이 대통령 탄핵 공세 이게 어느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이 전국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상식적인 국민들은 이번 이 1심 구형을 보면서 검찰의 구형, 이 증거를 보면서 확실하게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는 불가피해졌다. 라는 입장으로 여론이 싸늘하게 돌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1심 구형이 있고 또 11월에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은 또 바뀌게 됩니다. 검찰의 구형이 있는 것과 검찰의 구형이 없이 이 이재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 그때의 분위기와 구형이 있고 난 다음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또 11월에 이 재판부 판사의 1심 선고가 있게 되면 또 분위기는 크게 바뀌게 될 겁니다. 이제는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재명이 그토록 지금 믿고 매달리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이재명이 검찰을 공격하면서 계속 사법부가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법부가 11월에 1심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법부의 성향, 판사의 성향이 어떻더라 하더라도 이 명백한 증거와 법리 앞에서는 누구도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에 따라서 형량의 조정은 있겠지만 유죄, 무죄 부분은 건드리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재명의 이 각종 태도로 보건대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이재명을 민주당은 어떻게 손절해 갈 것인가. 이 시간이 굉장히 진통 속에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 이외에 대안이 없이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당으로 완전히 바뀐 이 상황에서 이게 재판은 서서히 진행이 되고 또 민주당 내의 이 내부는 또 계속해서 깊어지면서 앞으로 상당 기간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6개월, 1년 가까이 이재명을 둘러싼 이 민주당의 내부는 심각해져 갈 것이다. 어쩌면 민주당은 당을 완전히 해산시켜야 하는, 당을 새로 만들고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고 위증교사 1심 구형, 이게 가져다주는 법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오는 8일 이제 대북 송금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또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검찰이 수원지검에서 지금 서면 질의를 했는데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소환해야 합니다. 이재명을 소환해서 또 서면 답변을 받고 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문재인과 문재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는 뭐 정말 문다혜 소환, 김정숙 소환 이 순서만이 남아 있습니다. 조국도 11월쯤에는 조국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다. 11월쯤에는 조국은 구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치 권력 뒤에 숨어서 자신의 비리 방탄하려고 하는 이재명, 문재인, 조국에 대한 사법 처리가 거의 확실해져 가고 있다. 거기에 반발해서 민주당과 개딸들이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싸늘해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